예, 예약 매출은 우리 공사 손익 인식에 대한 첫 번째로 예약 매출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지급되는 측면에서 일반 도급공사하고 유사하게 아파트 분양 계약도 건설형 공사 계획에 포함합니다. 그래서 일반 기업에게 기준서 예 내용이 나와 있고요. 공사 계약 전의 수주비에 대해서 한국채택 기업회계 기준, 국제회계 기준에 따른 한국채택 부분이 변경이 돼서 공사 계약 전에 발생 원가는 수주비로 비용으로 바로 인식을 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성급공사로 인식을 했었지만 이제는 바로 비용으로 인식하는 걸로요. 그 다음에 일반 기업회계 기준 건설형 공사 계약의 일부 내용을 보면 보상금에 대해서는 건설 사업자가 공사 계약 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비용을 발주자나 다른 당사자로부터 보전받는 비용을 보상금이라고 하는데, 보상금은 발주자가 지급 요청을 수락한 경우, 는 수락할 가능성이 높고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 그러니까 발주자가 수락한 경우에 한해서 보상금은 공사 수익에다가 포함하는 걸로. 그다음 공통공사 원가, 공사 공통원가에는 보험료나 특정 공사에 직접 관련되지 않은 설계 기술 지원비, 기타 공사 간접비, 자본화 금융 비용 등을 공통공사 원가라고 하는데, 이는 배분 비율에 따라서 특정 공사에 배분하도록 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사 원가를. 단기 공사 원가 인식은 단기에 발생한 아까 보셨듯이 이전에 총 공사 비용에다가 공사 손실 총당 부채 전입액을 가산하고 환입액은 차감해서 타개정 대체를 고려해 가지고 산출하면 되죠. 공사 진행률은 총 공사 원가 예정 비율로 실제 공사비 발생액을 나누면 되는데, 여기에는 토지 취득 원가나 자본화 금융 비용 이거는 제외한 총 공사 예정 원가임을 좀 유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인세 비용의 측면에서 법인세 측면에서 수익 인식 기준은 진행률에 의한 부분이 원칙이고, 단기 계약 기간 1년 미만인 건설은 이제 완성 기준을 적용하기도 하는데요. 일단 진행 기준이 원칙이고 작업 진행률을 계산을 해서 그 해당 사업료도 입금 송금을 인식을 하게 됩니다. 예외적으로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 기간인 1년 미만인 단기인 경우죠. 중소기업이어야 하고요.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에만 완성일이, 즉 완성기준,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제 수익과 비용 인식한다. 그래서 입금과 송금 산입한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예외는 선택의 여지가, 매수자가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는 그런 부동산 건설 약정, 이것은 재화 판매 약정에 해당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뭐 그런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은 진행 기준이니까요. 진행률 계산을 잘 하셔야 되겠고요. 예외적으로 완성 기준, 계약 1년짜리 중소기업에 한해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용역 제공 손익의 귀속 사업 연도를 보면 법인세법 용역 구분은 건설, 제조, 기타 용역, 도급공사, 예약 매출이 다 포함되고, 법인세법은 장기 공사, 1년 이상 공사 원칙은 진행 기준을 강제하고 있고, 진행 기준이 계산 불가능하면 인도 기준이 나오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진행 기준이고요. 단기 1년 미만짜리 계약 기간은 중소기업은 선택은 가능하고요. 근데 기업회계 기준은 일반 법인은 원칙상 진행 기준을 채택하도록 하고 있고요. 수익 원가 진행률이 추정이 불가능하면 발생 원가 범위 내에서 수익을 계상하는 예외가 있긴 합니다. 그런 중소기업은 단기 한해서 인도 기준이다. 결국은 이제 진행 기준 원칙, 그 단기 1년 미만짜리 계약에 의해서는 완성 인도 기준 가능하다. 소득세법상 수입 시기를 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48조에 건설, 제조, 기타 용역, 도급인 예정 매출 포함한 경우의 수입 시기는 법인세법 수입 시기와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동산 매매업이나 주택 신축 판매업의 수입 시기는 이렇게 진행 기준 이렇게 적용하는 게 아니고 잔금 청산일 수입 시기 또는 소유권 이전일 중에 먼저 도래한 날로 하고 있습니다. 잔금 청산일, 소유권 이전 등기일 이전의 입주 또는
사용을 입주가 먼저 되거나 사용이 먼저 잔금청산이나 소유권 이전 등기일 이전에 이루어지는 경우는 입주 또는 사용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기준과 수익 외 비용 기준에서 진행 기준으로 할 건지 인도 기준으로 할 건지에 따라 발생 원가도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래서 도급공사나 예약 매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진행 기준을 따르는 경우는 공사 원가나 분양 원가, 원가 처리 공사 원가의 기준을 둬서 들어가야 되고 인도 기준을 따진다 그러면 인도분에 대해서는 공사 원가, 분양 원가, 인도분이냐 미인도분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인도분 전체를 다 공사 원가, 분양 원가, 미인도분은 비성공사, 미완성 주택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예약 매출도 원래는 진행 기준을 채택했다고 하면 분양 원가 처리할 때도 진행률 기준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반 매출, 미분양 등의 경우에는 아직 그 예약 매출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약 매출은 계약서를 먼저 작성하고 아파트 선분양처럼 예약 매출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가 진행 기준을 채택할 수도 있는데 선분양이 거의 이루어졌다고 봤을 때는 공사 원가 쪽으로 진행 기준으로 갈 수도 있겠죠. 또 해당되는 분양률이 몇 %냐를 우리가 따져서 볼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미분양이라고 하면 분양이 될 때 수익을 인식할 수 있으니까 인도 기준으로 가서 미성공사 또는 미완성 주택, 완성 주택으로 분류한다. 입니다. 네, 이상입니다.